네, 이제는 미국 증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저희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장이 며칠 한창 막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다 하고 자신감이 막 붙다가 이제 이틀 또 하락하니까 계속 내리는 건가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시장이 3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나스닥 중심, 특히 기술주 가면 나스닥이 좀 빠졌죠. 나스닥은 이틀 연속 2% 이상 빠졌거든요. 이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 다우지수 이런 것들이 한 고점까지 한 4, 5%까지 나스닥이 다시 고점 대비 한 14%, 15%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 걱정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사실 저는 어제와 판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연준의 부의장이 나와갖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금리 정책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도 더 빨리 해야 된다, 과감하게 된다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것이 문서화돼서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연준 의사록이라는 것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어저께 부의장이 얘기한 거랑 거의 같은 논조가 나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제 5월달 초에 연준이 FOMC 하면서 파이널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이제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제 발표된 구체적 의사록에 보면 아마도 지금 매월 한 950억 달러 정도 축소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금리는 5월과 6월에 아마도 50bp가 두 번 연속으로 인상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얘기가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어저께랑 전 똑같은데 좀 더 구체됐을 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저께 그런 멘트가 나오고 어저께 연준에서 같이 나왔으면 어저께 하루 많이 빠지고 오늘은 뭐 큰 의미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인 게 좀 나았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았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그러고 보면 섹터별로 흐름 보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 그림은 어저께 그림과 거의 똑같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거 떨어진 거와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도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케어 등 정도가 올라갔고요. 기술주가 많이 빠졌고 이미 소비재가 많이 빠졌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많이 빠졌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해서 성장주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빠지고요. 오늘은 오늘 가치주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오르거나 좀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멘트가 나오면서 10년물 금리는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2.65%로 오늘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수준은 2019년 3월 이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1년 전 대비보다도 더 올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는 소폭 하락했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금값은 또 강보합 정도 유지됐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에도 부담스럽고요. 물론 당연히 미국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2020년 5월 이후 최고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보면 수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히 되겠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에서 가까울 때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양쪽에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미국 S&P 500 기업의 매출의 40%는 해외에서 일어나고 60%가 자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 매출의 부분에 대한 부담이 바로 생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로 거래하고 있는 것들이 달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저께 우리나라 이렇게 달러는 강했지만 우리나라는 한 3주 전에 뭐 1240까지 갔던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약간은 선방한 것이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시장이 뭐 거의 판박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어제 브레이너드 이사가 예방접종을 놔준 덕분에 오늘 시장이 좀 덜 빠질 수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 흐름은 어땠는지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의 라인업을 보면은 기술 성장주 대 가치주 아주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제보다 조금 하락폭이 커진 것도 있고 좀 줄어든 것도 있어요. 애플 1.8%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6% 떨어졌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떨어진 거죠. 테슬라도 4% 떨어지고요. 여하튼 성장주에 항상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결국 테슬라랑 엔비디아 같은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5% 이상 떨어졌고요.
반도체로 분류되는 마벨 테크놀로지도 2.6%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거가 되겠고요. 반대로 올라간 것들은 오히려 어제보다 반등, 어저께는 선방했거나 소폭 올랐으면 오늘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진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네. 회사가요. 2.6%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월마트예요. 월마트가 뭐 성장하겠습니까? 다만 엄청 큰 회사하고 어찌됐건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우유는 사 마시고 계란은 사 먹잖아요. 어떤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대한 결정력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월마트가 2.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죠. 물론 덜 마실 수 있겠지만 생수 같은 것도 다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1%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월마트랑 비슷한 부류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안 가본 분은 많지만 한 번만 가고 끝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게 코스트코거든요. 오늘 또 1.6%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던 텔러스죠. 캐나다의 통신회사.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P&G, 이건 사상 최고가랑 거리감이 있지만 P&G 같은 것도 이런 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쉴 때 이런 것들이 가는 거죠. 어느 하나가 끝까지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성장주만 있는 분들도 가치주는 갖고 가시겠다. 이런 관점에서 분산 투자가 늘 생명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진짜 의외에 있는 것은 이제 고배당으로 해서 월배당을 하는 걸 대표적인 ETF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월 한 3.7, 연 3.7%를 12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배당을 주는 것들인데요. SPHD라는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것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위원님께서 설문조사 한 가지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매년 두 차례 파이프 선들러에서 좀 대대적으로 10대들, 티네이저들을 대상으로 네네. 지금 뭘 사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죠? 네, 맞습니다. 이거 매년 두 번 하고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기서도 간단히 말씀드릴 때도 있고 좀 월가워즈 통해서 좀 자세히 분석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봄 조사는 2월부터 3월 동안 해서 한 20일간에 거쳐서 미국의 44개 주에서 7,100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실제 좀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이제 관심이 있고 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이제 파이퍼 샌드라는 곳에서는 이런 거 갖고 주식 투자에도 하면서 이제 투자 의견도 좀 정정하거나 뭐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투자 의견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들 아주 간단한 것만 오늘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기회가 되면 월가워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압도적 지위가 이번에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아이폰에 대한 점유율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10대입니다. 10대인데요. 아이폰 점유율이 87%입니다. 정확히 보면 작년에 이 시기에 88%였기 때문에 1% 줄어들었지만 87이나 88이나 압도적인 거죠. 이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음에 뭐 사겠냐 그랬더니 여전히 10명 중에 9명 가까이는 다음에도 아이폰 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너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수개월 동안 너 지금 핸드폰 바꿀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바꾸겠다는 사람이 23%가 아이폰 13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개월 내에 아이폰 13의 수요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이제 시계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1등이 애플워치였는데 이번에도 애플워치가 나오면서 30% 이상이 이미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번에는 이거는 전 또 처음 봤는데요.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뭐로 음악을 듣냐, 뭐라고 하냐 했더니 결국 이제 이어폰인데요. 에어팟을 72%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10대들이.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샀건 뭐 부모님이 샀건 줬건 선물을 받았건 간에 그러니까 애플에 이런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압도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거 되겠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결제할 때 너희들 물건 사고 팔 때 뭘 결제하느냐 했더니 여전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대비 현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이번에도 1등인데요. 그럼 도대체 결제 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삼성페이 쓰시는 분도 있고 LG페이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페이 쓰시잖아요.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 쓰실 텐데요. 1등은 이번에 애플페이가 역시 또 차지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87%가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 거기에 관련된 건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미국에서는 아이폰에서 바로 문자 전송하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을 바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애플페이가 1위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벤모 있지 않습니까? 페이팔이 2위가 됐고요. 캐시앱이죠. 그러니까 스퀘어에서 하는 거가 3위로 이번에 나타났고요. 또 하나가 BNPL이라 해서 물건 지금 사고 다음에 뭐 사겠냐 했을 때도 는 페이팔이 이번에 1등을 차지한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죠. 비욘드 미트 같은 한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대체육에 관심이 너무 높았는데 그쵸.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이번에 특징이 되겠고요. 의류 신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 시장, 의류는 뭐 압도적입니다. 나이키가 11년째 이번에 1등하고 또 이번에도 1등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룰루레몬이 이번에 처음으로 3위까지 올라섰다는 것도 특징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봄에 4위였고요. 가을에는 5위로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3위로 올라섰다는 것이 되겠고요. 부유층 여자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이번에도 확인한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느낀 점이 나이키와 애플은 역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10대들의 선호를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에 돈 되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